자, 저희가 그 한글 필터, 스프링 한글 필터는 요거 이제 카페에 가서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저희가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교재를 매번 찾을 수는 없어요. 개발할 때마다. 어디든 찾기 제일 힘든 게 교재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카페 가셔가지고 한글철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한글철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글철이 아니라 한글철이라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게시판이 많은데요. 이런 JSP 말고 스프링 쪽에 전체 게시판 말고 스프링 메뉴에서 한글철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웹.xml에 해당되는 게 나오세요. 맨 앞에 있는 것도 웹.xml이네요. 웹.xml에 있는 거 나오는데 여기 밑에 쭉 가보시면 여기 이제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한글 처리 필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쓰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글 처리를 할 때에 뭐 이렇게 뒤에 이니파람에서 포워드 할 때 하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뭔가를 추가시켜 놓은 거고요. 한글 처리 필터를 하실 때 엔코딩 필터를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캐릭터 엔코딩 필터를 쓰겠다라고 이제 필터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 클래스는 이제 엔코딩인데 UTF-8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UTF-8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매핑은 슬래시 별표 모든 URL을 쓰겠다. 요거를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이게 정렬이 됩니다. 거기 교재 아니 그 제가 찾은 거에서는 여기 없어요. 인인 필터 여기 없는데 이게 한글 처리가 잘 안 될 때 무엇인가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죠? 추가적으로 넣어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닛 파람에 해당되는 이렇게 그 초기 값으로 세팅하는 것들은 이제 얘가 기본 값이니까 사실 이건 필요 없어요. 지울게요. 지우시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UTF-8이고 그 다음에 모든 URL이다. 요것만 필요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한글 처리를 하는 걸로 해두시고요. 자, 이거 웹.xml이 바뀌었으면 이제 서버를 리스타트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서버에 보시면 서버가 이렇게 자꾸 리스타트 되고 있는 거를 아직 안 됐네요. 이거 딴 다음에 서버를 리스타트를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웹.xml을 이렇게 해서 서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리스타트를 해주시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라이트 폼 글쓰기 폼 쪽으로 가는 그 URL은 이제 그 자바 단에 컨트롤 단에 별거 없어요. 한번 보시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글쓰기 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쓰기 폼 여기 있죠. 라이트 폼 글쓰기 폼은 이제 write.do로 만드시면 되는데 write.jsp를 잘 꾸미시면 돼요. 얘가 이제 write.do로 연결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JSP write JSP로 가도록 돼 있죠. JSP는 변경을 하더라도 서버를 리스타트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자동으로 걔가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주고 자동 빌드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서버를 이제 리스타트 하지 않고 이제 빌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저장을 하면 이게 클래스 파일로 생성이 되죠. 생성이 돼서 이제 저장을 하면서 맨 처음에 실행할 때 얘를 이제 클래스 파일로 만들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그 와르 파일 만들어서 쓸 때는 그런 걸 이제 또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됐으면 write.jsp를 여시는 거죠. 자, write.jsp를 열어봅니다. write.jsp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저희가 여기 부트스트랩 씁니다.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은 다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메타링크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줄은 그냥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슬래시 헤드 이렇게 밑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서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어차피 jQuery도 쓰셔야 되고 부트스트랩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자, 바디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고 div라는 게 만들어주시고 그 컨테이너 만들어주는 거죠. div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컨테이너 이제 슬래시 div를 지우고 슬래시 바디 바로 위쪽으로 div 태그를 슬래시 div 태그를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만들어준다. 여기에 이제 타이틀을 찍는 제목을 찍는 이제 H3에 해당되는 것을 내비두시고요.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맞는데 모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시겠죠? 모양을 좀 내야 돼요. 모양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부트스트랩인데 되게 어려워. 그게 어렵지 않고
3분 만에 찾을 수 있는데, 아니 1분 만에 찾을 수 있는데, W3 코스 가세요. 부트스트랩 가세요. 여기 보시면 폼이 있습니다. 폼. 여기 가시면 여기 쭉 가다 보면은 폼스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메일 패스워드. 이메일 쓸 수 있는 요 태그대로 요거 폼 태그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폼 태그 슬래시 폼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제 폼 태그 대신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제 폼 태그는 지우고 이게 모양이 좀 안 좋다. 붙여넣기를 해서 써주세요. 되시겠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리드미는 필요 없어요. 리드미는 필요 없으니까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건 지워주세요. 리드미에 해당되는 체크박스는 지워라. 되시겠죠? 서밋은 필요해요. 서밋은 필요하고 여기 게시판 글 등록이 되겠죠. 등록으로 바꿔주세요. 되시겠죠? 등록으로 바꿔주시고 폼 태그 먼저 갑니다. 폼 태그 액션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액션이 이제 write.to로 이동해서 해야 된다고요. 방식이 무슨 방식? 메소드 방식은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포스트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들어가지 않는다. 405번 우리 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 대신에 이렇게 이메일한 것 대신에 이제 맨 처음에 집어넣을 거는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타이틀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목 집어넣으라고 시키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타입은 이메일이 아니라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그냥 글자를 키잉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도 이메일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그 타이틀이라고 써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임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임 이꼬르 타이틀이라고 쓴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어드라든지 뭐 꼭 필요합니다. 몇 자 이상입니다. 패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적당하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죠?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스워드는 별로 필요 없어요. 저희가 패스워드 받아가지고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라벨의 패스워드 대신에 우리가 이제 라이터, 작성자, 라이터 정도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작성자라고 써주세요. 자, 작성자라고 써주시고요. 그 타입은 패스워드가 아니라 작성자도 텍스트겠죠. 타입 텍스트이고요. 클래스는 내비두시고 아이디는 pw가 아니라 여기처럼 이제 라이터라고 작성하시고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임이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모델을 맞춰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모델을 맞춰줄 때 얘가 이제 네임이 이제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됐습니다. 제목 나왔고요. 작성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용을 써야 돼요.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 내가 텍스트 에어리어를 찾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많이 찾는 게 장땡입니다. 부트스트랩 중에서 텍스트 에어리어 글 크게 쓰는 거 여기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요 왼쪽에 보시면 폼스 밑에 인풋스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여러 줄 쓸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텍스트 에어리어 소스를 긁습니다. 요거죠, 요거. 소스를 여기서 긁습니다. div. 긁어서 컨트롤 C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여기 작성자하고 이제 제목이랑 내용 그 작성자 사이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다. 여기에 됐죠?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컨텐트라고 쓰셔야 되죠. 여기 컨텐트 내용이니까 여기다 컨텐트라고 쓸게요. 여기다 컨텐트라고 쓴다. 컨텐트라고 쓴다. 컨텐트 여기 이제 내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글로 여기는 내용입니다. 쓰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고 이제 아이디도 이제 컨텐트라고 사용하시고요. 아이디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임입니다. 네임. 아이디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임입니다. 네임 이거로 쓰시고요. 컨텐트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끝났어요. 이게 정렬이 좀 어설프면 컨트롤 시프트 F 누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정렬을 다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HTML 태그에서도 이제 컨트롤 시프트 F 눌러보시면 정렬을 알아서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시는데 이게 이제 이쁘장하게 버튼 모양에 해당되는 글쓰기 버튼 패턴에 맞는 것이 이제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봐서 이제 사용하신다. 자, 이제 이 JSP 끝났고요. 여기다가 글을 쓴 다음에 여기 이미지 글 아무거나 쓰세요.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이미지는 용량 제한이 있다. 용량 제한 있다.
쓰고 작성자는 뭐 이영환 해서 한글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하고 등록을 누르시면 게시판이 등록되었습니다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제 등록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게 안 나왔어요. 보시면 등록되는데 지금 보시면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리스트를 갖고요. 글쓰기 처리 쪽으로 갔죠. 처리 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 부여는 출력해봤는데 부여는 잘 나와요. 그래서 부여는 잘 나오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갑니다. 보드 컨트롤러 해보시면 write.do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게시판인데 지금 처리는 안 하고 바로 그냥 처리 여기 글쓰기 폼이고 처리는 안 하고 여기 게시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로 리스트로 바로 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처리하러. 처리하는 것은 서비스, 보드 서비스. 보드 서비스 인풀 점 쓰시면 write라는 게 있습니다. WR write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부여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끝나요. 쿼리만 제대로 SQL 문장만 제대로 잘 만든다면 끝나요. 아시겠죠? 잘 만든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장했고 서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서버 지금 리스타트가 됐고요. 지금 되고 있네요. 리스타트가 되고 있고요. 되시겠죠? 예, 되고 있고요. 이제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다가 자 글쓰기 등록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시 뭐라고 쓰고 뭐 이영환 쓰고 등록 누르시면 등록이 되면서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오, 클릭하면 조회수도 막 늘어나요. 리스트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서비스하고 DAO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이제 라이트 저희가 라이트를 하시면서 여기 라이트죠. 라이트를 하시면서 글쓰기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서비스에다가 이어 주시기만 하시면 이게 서비스 인플로 가고 여기 이제 웨퍼 쪽으로 웨퍼.xml에서 라이트 해당되는 요겁니다. 라이트에 해당되는 건데 가서 인서트가 일어나게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일어나게 된다. 뭐 되게 간단하게 되네요. 엄청 쉽게. 자, 이번에는 이제 수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글 처리 잘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한글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잘 적어놨고 그거를 이제 한글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처리는 이제 스프링의 한글 처리는 web.xml에서 합니다. 스프링의 한글 처리는 저희가 스프링의 한글 처리는 이제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그 web.xml, xml에다가 필터 등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b.xml에 쓰시고요. 이렇게 이제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이제 카페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필터 태그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끝.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몇번 필터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터와 이런 이제 필터를 등록하고 필터 매핑을 이용해서 피퍼 매핑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URL을 전부 다 이 필터가 잡아서 이제 한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필터 매핑과 필터를 이용해서 한글 처리를 한다. 스프링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저희가 엔코딩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필터를 등록한다. 필터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글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P를 잘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거는 이제, 컨트롤러를 닫아버렸네요. 또 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컨트롤러를 다시 열겠습니다. 컨트롤러를 여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글 수정이 있습니다. 글 수정. 글 수정에 해당되는 URL은 이렇게 이제 update.do 해가지고 나오고요. 폼을 하는데 이게 넘버를 받아야 돼요. 롱 타입으로 넘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정을 하려면 몇 번 글을 할까요? 그래서 롱 타입의 넘버를 이렇게 받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 이제 수정에 해당되는 폼이 나와서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글 번호가 넘어오면 저희가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것으로 글 번호가 넘어오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처리를 하셔야 할 때 뭐 인크리즈 뭐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희가 보드 서비스 웨퍼 서비스 인풀 점 해가지고 보시면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있는데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이 업데이트는 수정을 실제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데이터를 수정했어야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려면 여기서 그 수정할 데이터를 가져온 걸로 수정할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뷰입니다. 뷰 아시겠죠? 뷰. 이기 때문에 점 쓴 다음에 뷰 메소드를 이용해서 넘버는 그냥 넘기고 조회수 1은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조회수 1은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조회수 1은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넘겨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가져온 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모델이라는 데 집어넣어야 돼요. 모델은 파라미터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모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쓰시고요. 모델 소문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제 모델을 이렇게 정의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모델이라는 데 담아돼요. 그래서 모델.add attribute add attribute 이름과 함께 쓰는 것을 쓰시면 되겠고, 그걸 한 개니까 부요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데이터, 이렇게 뷰 서비스를 가져오는 데이터를 담아서 JSP까지 보내시면 되는데, JSP는 이제 update.jsp입니다. update.jsp 수정을 하는 JSP로 수업이 아니라 수정을 하는 JSP로 보내서 걔네는 이제 밸류 값으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밸류 값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JSP에다 뿌려야 되는데 밸류 값에다 세팅해야 되는데 이게 글쓰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write.jsp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update.jsp는 지울게요. 지워주시고요. 잘 가라 빠이빠이 지워졌고요. write.jsp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를 하시면서 업데이트라고 쓰는 거예요. update.jsp 엔터 치세요. 자, 업데이트 JSP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글쓰기 폼이 아니라 글수정 폼이라고 고치는 거죠. 수정 폼입니다. 끝나면 write.to로 가는 게 아니라 update.to로 가셔야 되겠죠. 포스트 방식입니다. 제목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글 번호가 있어야 돼요. 글 번호는 보이게 만들 거고요. 여기가 글 번호입니다.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타이틀이 아니라 넘버이겠죠. 이제 넘버로 전부 다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거를 넘버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넘버로 다 바꿔주시고요. 그 밸류 값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밸류 이꼬르 쌍따비 찍으시고요. 달러 중간에 열고 부여.number. 그런데 수정할 수 없어요. read only. 되시겠죠? read only 태그만 써도 되고 read only 이꼬르 read only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read only만 쓰셔도 돼요. 이거 지우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이 타이틀도 인풋 태그에 뭐가 필요해요? 밸류가 필요하다. 값 이거를 쓰시고요. 부여.title 달러 중간에 열고 부여.title 제목이고요.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 태그 사이에 달러 중간에 열고 부여.content 이렇게 합니다. 예, 컨텐트 작성자도 마찬가지로 밸류를 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밸류 이꼬르 달러 중간에 열고 부여.writer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요. 맨 마지막에 버튼은 수정 버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수정 버튼으로 바꿔라. 다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글을 한 개 보고요. 클릭하고 보면서 얘를 수정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세팅된 상태로, 이거 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팅한 상태로 이제 수정을 가한 다음에 제목이 이제 스프링 게시판이죠. 스프링 게시판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이영환 이제 바꾸자. 수정 누르시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number is parents mother 뭐 이렇게 해서 null이다. 이게 지금 뭔가 null이 돼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폼 태그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폼 태그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 처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처리는 좀 이따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글 수정 처리를 했을 때에 오류가 났었는데요. 오류 난 이유는 글 수정 처리가 끝난 다음에 뷰에다가 글 넘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기다가는 이제 글 수정 처리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처리할 때는 보드 이렇게 여기 파라미터로 보드 부여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걸로 적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다이트 어트리뷰트는 잠시 그냥 한 번만 딱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리절트로 담은 다음에 리절트를 한번 찍어 보세요. 이게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수정이 요게 이제 수정입니다. 요게 수정 처리가 요겁니다. 수정 처리하러 가서 리절트를 받아오시고요. 수정 결과를 출력을 하시고요. 여기 수정이 됐다고 메시지에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view.do에 넘버를 이렇게 붙이는데 넘버는 view.get 넘버가 넘버죠. 넘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넘버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요. 얘가 view.jsp로 넘어갈 때에 요거 경고점 요거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띄워기 위해서 view.jsp에다가 이렇게 써주는데 요거는 list.jsp에 가시면 list.jsp 가보시면 여기 메시지를 출력하라고 해놓은 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요 스크립트를 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메시지가 수정한 메시지가 뜨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정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죠. 이쪽에 가서 뒤로 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시 뭐 뒤로 가기를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지금 요거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수정이 현재 그 안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수정을 이제 눌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 수정 성공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성공을 자축하시고요. 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시고 작성자 쓰시고 그다음에 수정을 눌러서 하시면 이렇게 수정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가 한 게 안 됐냐면 아쉽게 그 경고창이 한 게 안 떴어요. F12 눌러서 보시면 여기 언캐치드 꺽쇠 표시 이게 꺽쇠 표시 16번째 줄 꺽쇠 표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안 나온다. 그 여기 위에 도큐멘트 위에 뭔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경계선 이쪽 경계선 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한 개 안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안 나온 건데 여기 이게 탭이 겹쳐져 있어요. 탭이 오류가 나서 사용하는 요거하고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꺽쇠 표시가 unexpected 토큰에서 꺽쇠 표시가 현재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럼 view.jsp 가서 한번 봅니다. 스크립트고요. 스크립트 이렇게 돼 있고 예,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꺽쇠 표시가 어디 있다는 거지? 스크립트 태그 라이브러리 맞아. 이게 지금 요게 태그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스크립트에서 지금 이제 코어 JSTL이 없죠. JSTL 선언한 게 맨 위에 JSTL 선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코어를 선언해 주세요.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FMT도 필요하죠. FMT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 주세요. 됐죠? 집어넣어서 저장하세요. 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알로탕이 안 떴는데 지금 다시 수정을 누르고 뭔가 수정을 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 게시별이 수정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게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동호님의 라이센스를 붙여드릴게요. 김동호님의 라이센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알화창이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수정을 했고, 수정을 누르면 이게 조회수가 1 증가되면 안 돼요. 지금 8로 계속 증가되지 않은 걸로 보이시죠? 보이시면서 이렇게 이제 증가되지 않은 걸로 보시고요. 리스트 갔다 와서 이제 누르면 얘는 증가가 돼요. 이렇게 9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정해서 갔다 오면 증가가 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그 글보기에서 저희가 글보기에서 이 날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list.jsp에서 날짜 했던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거입니다. 요거 폼 태그. 요거를 write date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지금 형태에 맞게 복사하셔서 FMT 쪽에 맞는 그 날짜를 쓰는 거예요. 작성일 여기 있죠? 작성일 쓰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날짜가 yyyy.mm.dd로 포맷이 맞춰가지고 write date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형태에 맞춰서 출력을 한다. 형태에 맞춰 출력하는 FMT. 여기 이제 폼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이게 선언돼 있어야 돼요. FMT. 그래서 JSTL의 FMT입니다. JSTL FMT를 이용해서 저희가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써준다. 자, 되셨으면 새로 고침.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날짜가 이렇게 날짜 형태로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그 노하우는 저희가 그 줄바꿈한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줄바꿈한 것을 BR 태그로 바꿔주시면 지금 엔터 여기서 이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했어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막 썼어요. 엔터 친 게 보여야 되죠. 수정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붙어 있으니까 뭘 처리를 한 게 해주시면 좋으냐면 저희가 이제 BR 태그를 붙여서 줄바꿈을 하는 걸로 써주시면 좋으세요. 자, 보드 컨트롤러 가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 자, 글보기 가겠습니다. 글보기가 문제고요. 나머지는 폼 태그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글보기 여기 있죠? 글보기.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데이터 가져온 놈 줄 중에서 이제 그 역슬래시 엔터입니다. 역슬래시 n을 BR 태그로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이게 줄바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를 요 위에다가 바로 넘기지 말고 위에다가 한 개 씁니다. 쓰시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타입은 무슨 타입이냐면 보드 VO 타입이 나오겠죠. 여기다 보드 VO 이렇게 쓰시고요. VO 이꼬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VO에 있는 것을 그 뭐냐면 그 컨텐트가 문제니까 set 컨텐트 하면서 이제 VO에 있는 것을 get 컨텐트에서 가져와 가지고 바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점 다음에 리프레시를 합니다. 리프레시. 스트링이니까 리프레시를 해서 이제 어떤 걸로 바꿀지를 결정합니다. 리프레시 all 하시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쌍따비 찍고 이제 찍으시고 역슬래시 n 줄바꿈입니다. 줄바꿈하는 것을 BR 태그로 바꿔주라고 시킵니다. 자, 이게 보일 때 문제니까요. 쌍따비 찍고 자, BR 태그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리프레시 올 모든 역슬래시 r을 BR 태그로 바꾸는 거예요. BR 태그로 바꾸면서 여기 get 가지고 가져온 문자를 줄바꿈한 거를 BR 태그로 바꿔서 다시 set 컨텐트로 해서 컨텐트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줄바꿈한 거를 BR 태그로 만든다. 이거는 줄바꿈 문자를 BR 태그 저희가 BR 태그로 바꾸는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를 한다. 처리를 해서 다시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넣어주시는 것을 한번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처리가 다 된 VO를 그 BR 태그 처리가 된 VO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서버 다시 돌았고요. 돌았으면 이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줄바꿈이 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텍스트 에러는 줄바꿈을 그대로 표시를 해요. 아니면 프리태그를 써야 되는데 프리태그를 쓰면 이 박스가 생겨요. 이렇게 박스 눈에 안 보이는 박스가 생기고 글자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리태그보다는 이렇게 줄바꿈 표시를 하는 BR 태그를 써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줄바꿈도 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처리를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이제 BR 태그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BR 태그를 한 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삭제를 하면 view.jsf에서 이제 조회수 뭐 쓰시고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앵커 태그로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삭제를 눌렀을 때 사용하는 요 아이디 정도 이렇게 쓰시고요. 삭제니까 delete btn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야지 빨리 찾고 빨리 얘를 이벤트 처리하거나 할 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랑 똑같은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죠? 스크립트 한 개 더 만드세요. 요거는 이제 메시지니까 요거 그냥 그 뒤에 손대지 말고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시고 이제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요.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이거는 꼭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 로드온 스타트업이랑 똑같다고요. 그 문서가 로딩이 되면 이렇게 쓰자.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샵 아이디입니다. delete btn을 클릭을 한다면 클릭을 하게 된다면 가로 열고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 펑크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주십니다. 뭘 처리를 할 거냐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if 문장 한 개 잡으시고요. if 만약에 했습니다. if 제가 이제 그 클릭을 했을 때 if 문장에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conform이라는 게 있어요. conform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그래서 확인을 누르지 않고 취소를 누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앵커 태그예요. 앵커 태그이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면 return false를 해야 돼요. return false. 앵커 태그를 막는다. 확인을 누르면 그냥 이게 앵커 태그로 이 페이지 이동이 되도록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넘기려는 상황이에요. 여기 앵커 태그로 넘기려는 상황이에요. 여기 앵커 태그죠. 앵커 태그로 이게 그냥 내비두면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냥 내비두면 넘어가기 때문에 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럼 리턴 펄스를 하면 막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삭제하셨습니까? 느낌표 붙이세요. 이거는 아니오를 눌렀다는 거죠. 아니오. 아시겠죠? 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눌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리턴 펄스를 하시는 거예요. 막는다. 리턴 펄스를 이용해서 펄스를 이용해서 이게 막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 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리턴 펄스를 이용해서 이제 넘어가는 걸 막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삭제하러 가지 않죠. 삭제하러 가지 않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요. 삭제 누르시면 정말 삭제했습니까? 나오고 취소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좀 글을 이상하게 쓴 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클릭하는데 삭제했습니까? 확인 누르면 여기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돼버리고 삭제가 됐는지 안 되는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삭제를 하러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으면 삭제가 된 거고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삭제가 안 된 거예요. 연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시겠죠?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삭제하는 부분은 가보세요. 삭제. DB에서 삭제하러 가자 안 했죠? 그냥 이제 바로 리스트로 보내버렸어요. 아시겠죠? 삭제하러 보내야 돼요. 삭제하러. 뭘 받아야 돼요? 넘버를 받아야 돼요. 델리트. 여기 델리트 메소드로 써주시고요. 넘버를 롱 타입으로 넘버를 받으세요. 넘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보드 서비스 인풀 점에서 델리트를 이용해서 넘버를 집어넣으시면 삭제가 되는 거죠. 끝났어요.
아시겠죠? 끝났고요. 다 됐으면, 다 삭제가 됐으면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딱 한 번만 되는 요거 다시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 RTTR이 없잖아요.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죠. 파라미터도 또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고요. 되셨죠? 붙여넣기를 하시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게시판 글 삭제가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뭐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글쓰기 할 때 이미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써놨기 때문에 있어요. 이 정도를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삭제하러 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하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삭제됩니다. 진짜. 자, 리스트가 있고요. 엉뚱하게 쓴 거 클릭하시고 여기 그 글번호는 확인하셔야 돼요. 글번호는 제 거는 2409번입니다. 삭제 누를게요. 삭제 누르면 정말 삭제했습니까? 나오고 확인 누르면 삭제됐습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지금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2409번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건데 삭제가 됐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삭제된 거를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게시판을 풀세트로 짜 드렸습니다.